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활력 충전소 활력맨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건강도우미와 활력맨 오늘도 인사드려요. 지영 씨, 네. 어떻게 치아가 좀 튼튼하신가요? 네, 저는 평소에 좀 자주자주 관리를 받고 있어서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자주자주 관리를 받는다. 네. 잘 하시고 계시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평소에 치아 관리에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주 질환, 뭐 이렇게 질환들이 많다고 하네요. 데이 씨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제 얘기기도 하고요. 예. 네. 이렇게 치주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주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방치하다 보면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빠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치주 질환을 방지하는 방법과 통증이 적고 편안한 임플란트 치료하기라는 주제로 최신 임플란트 치료 방법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네, 치과계의 명의이십니다. 덴탑 치과의 오재희 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복 중에 하나로 여기죠. 치아 건강에 대해서 네. 이제 알아볼 텐데 자연 치유적 발치 증시, 식립하고 임플란트 말이 어렵기도 하면서 치아를 발치하면서도 동시에 임플란트 심는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란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사실 초기에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치아를 발치하고 그 부위에 뼈가 완전히 차오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치료 기간을 줄이고 수술 횟수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뼈가 다 차오르지 않았는데 딱딱하지 네. 않은데 거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결코 쉬운 수술 방법이 아닙니다. 네. 네. 제 자료 화면을 보면은요. 네. 종전의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은 발치 후에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빈 공간에 치조골 이식을 하고 특수한 차단막을 덮어주고 부족한 잇몸을 늘리기 위해 잇몸 안쪽을 절개하는 등 말도 길죠. 아주 복잡한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함으로써 수술 횟수는 줄일 수 있고 치료 기간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수술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붓고 통증이 아주 심한 단점이 있고요. 네. 또한 수술 방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치과의사가 해서 실패율이 높아진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되었죠. 네. 네. 참 치료 시간이 없어서 임플란트 꺼리시는 분들에게 이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은 실제 치아처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발치 즉시 식립플란트, 임플란트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일본의 네. 요시하루 하야시 박사님이라는 분이 치아가 발치된 후에 자연 치유적으로 뼈가 차오르는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수술 방법을 개발해서 네. 네. 일본에서는 사실 이 수술 방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 방법을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네. 이름이 어려워서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네. 뭐 굉장히 생소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원장님께서 시술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맞아요. 하시거든요. 영상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보시죠. 같습니다. 네.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일단 치아를 발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하게 끝이 둥글게 돼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저렇게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야만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처음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끝이 약간 뾰족하게 생긴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네. 저 자리를 그대로 임플란트 직경과 비슷한 드릴을 가지고 조금씩 넓혀가면서 네네.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정확하게 이 구멍을 만드는 거죠. 네. 저 구멍이 이렇게 삐딱하게 형성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도 삐뚤게 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비슷한 직경의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그대로 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뚜껑 나사를 연결하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빈 자리에 베타 TCP라는 인공뼈를 넣고 네. 콜라 테이프라는 콜라겐 막으로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나죠. 이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하게 잇몸을 열거나 강제로 닫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붓거나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자연 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수술하는 원리였어요. 그런데 네. 원리만 봐서는 아무래도 바로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실제로 수술을 하는 현장의 모습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수술을 하기 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고요. 특히 CT로 임플란트 심을 부위의 뼈의 양, 두께, 신경관 위치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하고 설명드리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처럼 무균 상태의 임플란트 전용 수술실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저렇게 지금 이제 수술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치아를 먼저 발치하고 앞서 보여드린 그런 끝이 뾰족한 드릴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다음에 네. 점차 넓은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고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간 다음에는 네.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고정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쓰는 기구를 풀고 네. 저 자리에 임플란트를 덮는 뚜껑 나사를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 치아를 발치한 자리가 약간 비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빈 자리에 베타 TCP라는 인공뼈를 조금씩 밀어 넣습니다. 네. 저렇게 밀어 놓고 나서 충분히 이제 안정이 되면은 네. 그 상태에서 콜라 테이프라는 콜라겐 막을 위에 덮어서 네. 인공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저 콜라 테이프라는 막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저렇게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복잡하게 잇몸을 열거나 강제로 닫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붓거나 통증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출혈이 거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가 안 난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우리 예전에 치아 치료하러 가면 그 엄청난 소리와 함께 줄줄 나오는 피를 어떻게 네. 야,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 어떻게 또 바뀌는지 변화된 모습도 궁금한데요. 자료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환자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아가 잇몸 속으로 깊게 부러져서 살리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이 부위에 자연치유적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있는 자연치아와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치료가 끝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뽑자마자 바로 임플란트 하는 것을 봤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네. 치아가 빠진 지 오래 지난 그런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치아를 발치한 지 오래돼서 이미 잇몸이 아문 경우에는 네. 물방울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다음에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수술 방법처럼 수술 후에 출혈이나 통증이 거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레이저로 임플란트 수술이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수술 방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임플란트 수술은 임플란트 심을 부위에 잇몸을 열지 않고 레이저로 임플란트 심을 부위에 잇몸을 약간만 제거한 다음에 드릴로 최종적으로 다듬은 후에 저 자리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단단하게 붙으면 저처럼 인공기둥을 나사로 연결한 다음에 네. 최종 보철물을 딱 연결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이야. 네. 네. 저희 시술 원리 영상 보셨고요. 또 원장 선생님께서 직접 시술하는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네. 실제로 수술하는 장면을 볼까요? 저처럼
물방울 레이저로 잇몸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잇몸을 가볍게 녹인 다음에 그 자리를 따라서 드릴을 가지고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형성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면은 이렇게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심기 직전의 모습인데 네. 보시면은 수술 그 출혈이 거의 없이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죠. 네, 네. 네. 임플란트를 심고 있고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 후에 뚜껑 나사를 연결하고 직후에 찍은 모습인데 네. 수술 그 임플란트 주변으로 피가 새어 나온 게 거의 없이 그러네요. 간단하게 치료가 끝난 모습을 보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이 끝난 다음에 거즈도 물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물방울 레이저 임플란트를 받으신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네. 사례가 있으시죠? 네네. 예.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보신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이 부분은 임플란트 수술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레이저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든 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가 뼈와 단단하게 굳은 다음에 옆에 치아와 거의 비슷한 모습의 최종 보철물을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수술 방법은 특히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망설이는 분에게 아주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어우, 네.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맞아요. 싶은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소한지. 다 우리 처음 TV 듣는 보시는 말인 것 분들 같습니다.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 아마 저희보다 더 하실 거예요. 네. 이 작은 치아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신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시 임플란트 또 어떤 원리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전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임플란트가 잘못 심어지면 어떡하죠? 도로 빼야죠. 아유, 도로 빼고 다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투시 임플란트라는 기계가 개발되어서 투시 임플란트 기계를 사용하면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할 때 드릴이나 임플란트가 치조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동영상을 보면서 치조골 속을 마치 들여다보듯이 네. 투시하듯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투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아. 이 기계를 사용하면 정말 임플란트 수술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최신 임플란트 치료 기술 방법입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그 투시 임플란트 시술 역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시기 아주 좋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만들 때 드릴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네. 우리가 저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치아나 신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손상이 안 가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심기 위한 드릴로 네. 이제 조금씩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아. 신기하죠? 네.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최종적으로 임플란트가 치조골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임플란트가 잘못 심어져서 임플란트를 빼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투시 임플란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날이 갈수록 기술이 너무 좋아진다 맞아요. 싶은데 네. 이렇게 또 신기술이 접목된 임플란트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3차원 CT를 이용해서 좀 더 잇몸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정밀한 수술 장치를 만들어서 네. 컴퓨터로 미리 만들어서 수술 당일날 보철까지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술이나 보철이 아주 쉽고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은 네. 있지만 단 조건은 반드시 뼈의 상태가 충분해야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쁜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 당일에 보철이 들어가니까요. 네. 네. 자, 임플란트 수술하는 당일에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준다. 정말 그 드라마틱한 네.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원장님께 또 영상 준비하신 게 있으신데요.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아를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때 당일 즉시 모처를 하려면 임플란트를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당일날 저처럼 임시 기둥을 연결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임시 보철물을 붙여서 수술 당일부터 식사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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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은 보셨고 그러면 이제 당일 보철한다는 게 뭐 앞니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치아에 따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했던 어떤 그 볼 수 있는 저희가 사진 같은 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당일 즉시 보철을 해주는 이유가 앞니 쪽은 모양 때문에 그렇고 네. 어금니 쪽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증례는 이 환자분은 앞니가 모두 심하게 흔들려서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고 네. 임시 보철물을 연결해서 수술 당일 날부터 사회생활 하시는데 네. 큰 지장이 없게 해드린 분입니다. 예. 다음엔 어금니 당일 보철을 보면 네. 이분은 어금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사하시기가 곤란하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한 다음에 수술 당일에 임시 치아를 이렇게 연결해줘서 최소한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네. 네. 하하 참. 계속 저희는- 지금 진행하면서 네. 하하 참 이러고 있어요. 예, 참. 네, 저희는 지금 최신 임플란트 시술법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또 임플란트가 또 잘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잇몸이 튼튼하지 못해서 임플란트 못 받으시는 분들을 꽤 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도 또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잇몸이 튼튼하지 못해서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치조골의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치아가 발치됐을 때는 뼈가 이렇게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이 치조골이 조금씩 퇴화를 하는 거죠. 아. 기능을 안 하니까 네. 조금씩 사이즈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치조골이 이렇게 거의 작아집니다. 없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부족한 잇몸뼈를 보강하는 다양한 뼈 이식 수술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서 네. 잇몸뼈가 부족하면 비록 그 이식한 뼈가 단단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네.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제가 걱정이 또 되는 게 사실 임플란트 돈이 있으면 다 누구나 하고 싶죠. 그런데 네. 치아를 그 많은 걸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임플란트를 다 만들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원장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네.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임플란트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훨씬 치조골에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개수만큼 꼭 임플란트를 심을 필요 없고 마치 징검다리처럼 임플란트를 중간중간에 심고 네. 사이는 가치로 연결하게 되면 수술의 부담도 줄이고 비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을 임플란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나머지를 가치로 연결하면 치아가 12개이지만 임플란트는 6개 정도 심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요 증례도 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 방법도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처럼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아유. 임플란트를 다 심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처럼 6개 정도를 심고 네. 여기에 인공 기둥을 연결하고 나머지는 가치로 연결해서 전체 치아를 만들어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 브릿지입니다. 네. 네. 아 저런 방법이라면 기존에 이 틀니 하셨던 쓰시던 분들 분들. 같은 경우에 네. 헐거워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네, 그럼요. 아. 고정식이 원래 치아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네.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네, 실제로 호전된 분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치과에 오셨을 때 치아의 반 정도가 이미 없고 나머지 치아들도 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네. 치아 전체가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료하면 오른쪽처럼 젊으셨을 때 건강한 치아 상태로 회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치아가 부실해서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이분은 아주머니셨는데 굉장히 마르신 상태였는데 네. 지금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러 오실 때는 자꾸 살이 찌시니까 아. 다이어트 하시려고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하시고 예. 그러신다고 합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임플란트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뭐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부모님도 임플란트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틀니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틀니를 빼고 난 다음에 임을 보면 저기 치아 잇몸에 치아가 있기는 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보면 치아가 있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많이 어떻게 보면 함몰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임플란트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분의 증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이상 오랫동안 틀니를 끼고 지내시는 맞아요. 분이세요. 저런 전체 모습이에요. 틀니를. 예. 근데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이 경우에 좀 더 많이 심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가지고 네, 네. 전체를 이렇게 고정성 모철로 마치 일반 치아처럼 이렇게 해드린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완전 틀니를 끼던 분이 이렇게 고정식으로 일반 치아 같은 치료를 해드리게 되면 네. 치아도 건강해져서 음식도 잘 드시지만 제가 더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환자분의 성격이 바뀌시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지시고 네, 네. 자신감이 넘치시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포기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운동도 하시고 네, 네. 여행도 더 다니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밝아지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 많이 막 웃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앞니가 이렇게 네네. 초롬하게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치아가 오복 중 하나라고 하겠죠.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브릿지 임플란트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은데. 이것도 비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참 같으세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실, 분들을 위한 네.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좀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시거나 네. 네. 혹은 뼈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가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큰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임플란트 틀니라는 또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임플란트 틀리 어떤 건지 좀 준비한 영상 있으시죠, 원장님? 네, 마찬가지로 네.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네.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적절한 자리에 심고 네. 이 임플란트에 우리 마치 똑딱이 단추 같은 네, 네. 장치를 연결합니다. 네. 이 장치를 연결해서 틀니를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증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이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4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네, 4개 네. 정도 심고 여기에 장치를 연결해서 아. 틀니를 하게 되면 네. 일반 틀니와는 달리 틀니가 잘 빠지지 않고 잇몸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한 음식도 아주 편하게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고정이 돼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기존 틀니에 익숙하신 분들이 이 임플란트 틀니를 착용했을 적에 네. 후기 같은 건 어떨까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임플란트 틀니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저희 치과에 그 틀니로 고생하시다가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네. 네. 저도 틀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 이제 일반 틀니라서 틀니가 잘 빠지고 네. 덜컹거리고 잇몸이 아프고 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도 거의 못 드시고 음식을 그냥 부드러운 음식이나 뭐 밥을 물에 말아서 드신다든지 맞아요. 사실 네.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 틀니를 하게 되면 네. 틀니가 잇몸에 아주 단단하게 밀착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이물감이 없고 또 이 틀니가 잇몸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경우도 거의 없고 네. 아주 딱딱한 음식도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네. 꼈다 뺐다 하는 틀니이긴 하지만 종전의 틀니로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들은 네.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 만족도가 아주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 없이 편안한 또 최신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참 많으실 거예요. 저희 전화 주시면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원장 선생님께 연결드려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마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속이 좀 시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보통 치아 보면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거나 또 잇몸이 튼튼하지 않다거나 또는 뭐 때로는 비용 때문에 네.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맞는 다 맞춤 치료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오재익 원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 귀담아 들으셨으니까 다음 할 일은 뭐냐?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요 말씀하시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정말로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신 분, 덴탑 치과의 오재익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